지난 시간에 한 거 살짝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집합이라는 거 배웠는데 시험에 1번으로 나오는 게 뭐였냐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아닌 것은. 뭘 집합이라고 그랬냐? 모여있는 게 집합인데 수학에선 집합을 그냥 모여있다고 해서 집합이라고 그러지 않죠? 모여있는 그 애들의 그 어떤 성격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객관적이어야 돼. 그래서 뭐 키가 크다 작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많다 적다 이런 거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뭐 쟤는 밥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 많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기준이. 그쵸? 근데 쟤는 밥을 2그릇 이상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명확한 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키가 170과 가까운 애들 돼야 안 돼? 안 되고요. 170 이하인 애들 돼야 안 돼? 요건 되죠. 티셔츠가 파란색인 애들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 파란색이 아니야. 누가 볼 땐 아닌데 누가 볼 땐 맞아. 오케이? 이거 파란색이냐 아니니? 누가 볼 땐 맞고 누가 볼 땐 아니야. 누가 볼 땐 아유 야 저거는 좀 연하네 이럴 수 있다고. 됐죠? 근데 티셔츠 입은 사람 이런 건 돼야 안 돼? 돼. 입은 애랑 안 입은 애랑 뭐 남방 입은 애랑 다르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할 때는 얘를 이제 어떤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안에 뭐 보통 숫자나 문자나 뭐 그림 같은 걸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원소라고 부른다고 했어. 그래서 원소가 얘가 맞니라는 거를 물어보기 위해 기호를 하나 알려줬죠. 그 기호가 이렇게 생긴 기호였다. 삼지창의 끝처럼 생긴. 자, 요쪽에 있는 게 요쪽에 있는 거의 원소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4가 A의 원소니라 그러면 마저 틀려? 맞죠? 4 여기 들어있네. 들어있는 놈들을 뭐라 그런다? 원소. 자, 5는 A에 들어있다라 그러면 마저 틀려? 없죠, 5가. 그치? 그러면 이건 틀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 등호도 같다랑 같지 않다 이렇게 하잖아.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주면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두 번째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자연수 일단 많고요. 셀 수 있어 없어? 없지. 끝이 어딘데? 없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집합? 무한집합. 그 다음에 한 자리 자연수. 그러면 한 자리 자연수 그럼 몇 개? 9개.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건 무슨 집합? 유한집합. 그래가지고 유한집합은 뭘 물어볼 수 있니?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배운 기호가 뭐야? 넘버의 n을 따서 요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맞나? 잠시만. 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야?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몇 개라고 물어보는 거지. 몇 개니? 그래가지고 여기 4라고 쓰면 되는 게 이 기호의 뜻이었지. 됐나? 자, 집합들 중에 재밌는 집합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생겨있고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집합도 있었어. 이런 집합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이런 집합 자체는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애를 비어있는 집합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 공집합. 그리고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집합이면 좀 특별한 애 아니니, 그치? 그래가지고 기호를 하나 좀 만들어줘요. 됐나? 자, 중요한 거 여기에 이거 쉬워 안 쉬워? 안 쉬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랑 여기에 이렇게 쉬운 애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 둘은 다릅니다. 알겠죠? 이거는 무슨 집합? 공집합. 얘는 공집합이다 아니다? 아니고요. 어떤 집합 안에 공집합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것 뿐이야. 그럼 얘는 원소 몇 개? 요거. 이거 그림 그려져 있다니까? 원소 몇 개? 한 개. 이 그림이 원소잖아. 그쵸? 이 안에는 해도 그려질 수 있고 우리 엄마도 그려줄 수 있고 많이 그려질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공집합이랑 똑같이 생긴 그림. 그쵸? 공집합 원소 몇 개?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한 무한?
알고 있어야 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로 나와. 공집합은 유한집합. 뭐 이렇게 유한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 정도 한 거 같네. 그쵸? 14페이지에 6번 먼저 합시다. 자, 6번에 1번. 자, 요거 하고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반 또 지금 아직은 아닌데 아무래도 요반 담임을 할 것 같아요. 원래도 요반 했었다며 그치? 근데 너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반이 아니기 때문에 지향점이 막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시당하지 않게 잘해봅시다. 너네도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졸라 어려운 문제집을 막 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거 정도 너네 잘할 수 있으면 이렇게 무시당할 애들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는 1학기 때 얼마나 개망했을지 모르겠지만 2학기 때부터 다시 할 수 있거든. 물론 연결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나올 때마다 또 내가 하면 돼. 그 뭐 1학기 때 개 빠졌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니까는 너네가 커버 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니 열심히들 하시고 또 다른 얘기는 추후에 할 겁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 아마 주말에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쌤이 이제 개념원리라는 것 외에 개념원리 답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스텝 2 정도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너네가 스스로 해결을 하라고 시킬 거고 연습 문제만 그냥 푸는 거 찍어서 올려놓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좀 생각해 보고요. 이거 말고 이제 프린트로 숙제를 나눠줄 건데 그 숙제는 사실은 너네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 근데 아마 너네가 생각하는 너네 수준이 답지 보고 그냥 해서 이렇게 될 레벨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분명히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그 숙제만 해주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없죠. 왜냐면 우리 일주일에 5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숙제는 매일 나갈 건데 그 매일 나가는 숙제를 매일 붙잡고 있으면 못 하잖아. 그래서 그 5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하루 정도 한 2타임 정도 불러서 한 일주일 동안 나갔던 숙제를 좀 정리하는 채점도 하고 안 풀렸던 거 일부를 좀 같이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한다고 나한테 뭐가 더 나오진 않지만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사람은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좀 더 잘하고 싶고 숙제 같은 것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은 그 시간들을 잘 투자해서 또 학기 중에 다들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는 방학 중에 조금 더 잘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계획은 또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6번에 1번 보면 자, 2개를 더 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1, 2, 3, 4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N, 0.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숫자입니다. 알겠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숫자야. 그치?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어떤 수? 자연수. 그니 개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연수와 어떤 자연수를 더해라. 그 뜻이잖아. 근데 그 자연수가 뭐니? 이 안에 있는 집합의 뭐? 원소의 개수. 몇 개? 이거 4개. 더하기 이거 몇 개? 1개. 그쵸? 이거 빤 게 아니다. 0이라는 놈이 들어있는 거야. 0은 숫자상에서는 우리가 지워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숫자가 있다 없다로 표현하면 0이라는 수는 있는 거잖아. 그쵸? 이거 하나야. 4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 5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눈으로 한번 풀겠습니다. 첫 번째. 자, 맨 앞에 있는 거 공집합이다 아니다? 공집합 맞죠? 그 기호에는 중괄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습니다. 1번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원소 몇 개? 몇 개? 한 개? 공집합 원소 몇 개야?
빵개.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애잖아. 빵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걔는 공집합이니? 아니죠. 공집합에 뭐가 씌워져 있어? 중괄호가 씌워져 있는 순간 걔는 공집합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 된다고 했죠. 그치? 걔는 원소 몇 개? 한 개. 마지막 0 들어있는 거 원소 몇 개? 한 개니까 답은 얼마? 2. 자, 세 번째. 요것도 눈으로 되겠네요. 자, 일단 맨 첫 번째에 있는 거 보고 밑줄 좀 치자. 요거 좀 이따 배울 건데. 3번에 지금 맨 첫 번째 n이라고 되어 있고 x바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의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자, 집합을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저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 집합의 원소가 1, 2, 3, 4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원소를 다 썼잖아, 그쵸? 1부터 10까지 있는데 내가 4까지만 쓴 거 아니지. 원소를 다 쓴 거야. 이런 방법을 원소를 다 나열했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 봐봐. 1과 2 사이의 실수. 그러면 이거 셀 수 있어, 없어? 실수는 일단 몇 개냐? 1부터 2는 좁지만 실수 그럼 몇 개야? 10개? 실수 루트 실수냐? 분수는? 그러면 잘 봐. 1과 2 사이에 있으면 1.1, 1.11, 1.111 다 들어가지. 끝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런 거 전부 다 나열할 수 있다, 없다? 나열할 수 없는 집합도 있네. 너네한테 분수 다 쓰래. 나열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분수 엄청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걸 쓸 땐 어떻게 쓰는 게 편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써주는 게 편할 때가 있지. 그럼 내가 좀 전에 썼던 거는 1과 2 사이의 실수라고 써주면 말은 할 수 있잖아. 그걸 쓸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건으로 그 집합을 표현하는 경우가 이 조건 제시법이라는 방법이야.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좀 이따 할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대충 알아만 두자. 그럼 생각해봐. 이 집합의 조건이 지금 뭐니? 1보다 어떤? 그래, x라는 놈이 있는데 1보다 작대. 근데 그게 무슨 수래? 1보다 작은 자연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죠. 0 돼야 돼? 안 돼. 자연수 1부터니까. 그러면은 이 집합은 있는 거 없는 거? 공집합이네요. 됐니? 조건제시법은 좀 이따 좀 자세히 할 거고. 자, 그래가지고 3번의 맨 앞에 그 밑줄 친 놈은 숫자 얼마? 0. 됐나? 공집합이니까. 자, 두 번째 집합 안에 누가 들어있냐? 1, 2, 3. 몇 개? 3개. 맨 마지막 집합은 몇 개? 2개. 근데 중간에 빼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 숫자 할 때 0 더하기 3 빼기 2 하면 되겠지. 답은 몇 개? 1개. 주면 되는 게 요겁니다. 밑에 7번 숙제로 하시고요.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13페이지 할게요. 13페이지. 자, 3번 1번 봐봐. A라는 집합은 지금 원소가 나열돼 있는 거야? 조건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 근데 걔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봐라. 이런 문제겠죠? 그럼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셀 수 있다, 없다? 2부터 2, 4, 6, 8, 땡땡땡 14까지 써줄 수 있지. 쉬우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너네는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자, 2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요거 2번은 별표 좀 칩시다. 자, 3번은 일단 50, 15, 땡땡땡. 이거 무슨 수야? 5의 배수. 자, 밑에 답 써져 있는 거 봅시다. 5의 배수라고 써있죠? 좀 자세히 얘기하면 양의 배수라고 써있네. 마이너스 3 곱한 것도 배수니까. 자, 4번 도레미파솔라시도 C라고 써있는 거 칠음계라고 써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조건제시법 일단 틀 좀 볼게. 자, 조건제시법은 이 파트에서 제일 어려울 수 있고 제일 중요하기도 한 앤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집합이니까 중괄호로 표현돼요. 자, 근데 맨 앞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게 조건제시법입니다. 천천히 볼게. 자, 요 녀석이 바로 원소의 형태야. 이거 필기해도 괜찮아. 앞에다가 적어도 되지만 내 앞에다가 덧칠하기보다 그냥 살짝 적어주세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조건이라고 불러. 자, 그럼 이제 이게 뭔 소리인지 볼게요. 첫 번째, 원소의 형태 먼저 봅시다. 자, 이 조건제시법을 이제 우리는 뭘로 바꿀 거야?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조건제시법 안에 있는 원소들은 형태가 어떻게 돼 있대? 이 안에 있는 원소의 형태가 뭐다? X. 됐니? 근데 이 원소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100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합은 원소의 형태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집합은 X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되니? 다시, 이 원소의 집합은 뭐로 돼 있어? 근데 그 X가 몇 개? 몰라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볼게. 그럼 이 집합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얘네가 다 XXXX라고 쓸 수는 없어. 욕도 아니고, 그쵸? 그래가지고 X들은 다를 거 아니니? 그래가지고 보통 얘는 1번 X, 그리고 2번 X, 그리고 3번 X 이런 식으로 몇 번까지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됐나? 수고야. 수고야. 정신 차려. 책을 안 가져온 건 굉장히 중죄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깔끔하게 안 돼 있으면은 혼날 거야. 자,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써주면 되는 거야. 됐나? 이해됐니? 그러면은 연습 한번 할게요. 물론 우리는 쉬운 걸 연습하고 어려운 걸 나중에 풀 거야. 그냥 천천히 봐. A라는 답이 있는데 1, 2, 3이야. 그리고 B라는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빠라고 읽어. 빠, 짝대기란 뜻이다. 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B를 찾아라. 볼게. 자, B라는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 맞죠?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뭐라 그랬어? 원소의 형태. 원소의 형태라는 거는 그냥 이름을 붙인 거지 이거를 막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그 원소의 뭐라고? 조건이라고 불렀어.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 B라는 원소를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면 그 안에는 뭐들이 있는 거야? 이 안에는 누가 있어? X 제곱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근데 몇 개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고요. 얘네가 똑같은 거냐? 다른 애기 때문에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면 되겠죠? 이해했니?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 B라는 집합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X제곱들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근데 이 X제곱이 되기 위해선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어디 안에 있어야 돼? X는? 그래. 이 X는 어디 안에 있어? 여기. 그래서 얘는 누가 되는 거야? 1, 2, 3. 그럼 질문. X는 A 안에 있으니까 누가 된다고요? 그래서 B를 1, 2, 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게 안 되게? 안 되죠? 왜? 조건은 어디 있어야 된댔어? 아니, 어디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어야 되는 애들을 갖고 오는 거야, 일로. 그치? 근데 갖고 오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제곱.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써야 돼? 1, 4. 그래, 1,
4, 9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1 넣으면 1, 여기다가 2 넣으면 4, 여기다 3 넣으면 9가 되죠. 이해됐나? 됐죠? 요 얘기 가지고 바로 4번 쓰겠습니다. 그거 우리 별표 좀 많이 쳐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조금만 바뀌어서. 자, A라는 집합은 현재 0, 1, 2. 자, B라는 집합부터 천천히 가겠습니다. 얘는 X 플러스 Y인데 X가 A, Y가. 자, 마찬가지로 B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고요. 시험에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정도의 형태야. 되게 중요해요, 요거. 요거랑 밑에 있는 6번인가? 5번이네요. 5번. 요거 두 개 잘 기억, 별표해놓고 좀 많이 풀어. 그리고 나중에 요런 형태 문제 나오면 꼭 맞추도록 노력하세요. 숙제로 나간 거 보면은. 봅니다. 이걸 원소의 형태라 그랬고요. 이걸 조건이라 그랬지. 그럼 B라는 집합은 뭐들로 이루어져 있어? B라는 집합은 누구로 만들어진 집합이야? 아니 X 플러스 Y 됐나? 조건 제시법의 시작은 B는 이런 놈들로 만들어진 집합이구나가 1번이야. 그 다음 이거야. 알겠죠? B라는 놈은 X 플러스 Y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이구나. 근데 얘가 몇 개인지 이런 건 내가 모르는 거야 지금 현재.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 지금도 다른 놈들입니다. 됐죠? 근데 요 X, Y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있다. X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 A 안에 있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X의 후보는 누구 0, 1, 2구나. 됐니? 그리고 Y에 누가 들어갈 수 있대? A 안에 있는 원소고 Y 똑같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예전에 배운 걸 좀 가져옵시다. X랑 Y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총 몇 가지 가능해? 9개죠. 다시. 티셔츠 2벌, 바지 3벌.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총 몇 개? 5개야, 6개야. 다시. 티셔츠 2개, 바지 3개, 6개. 왜? 자, 1번 티셔츠랑 입을 수 있는 바지 몇 개? 그러면 3가지죠. 2번 티셔츠랑 입을 수 있는 바지 몇 개? 6개네. 됐니? 티셔츠 하나당 바지를 몇 개 입을 수 있는데? 3개인데 티셔츠가 몇 개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죠. 그리고 우리를 이거 한번 생각한 후부터는 계속 얘기하지. 자, 모자 2, 티셔츠 2, 바지 3. 그러면 어떻게 총 몇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3. 한 적 있나? 중딩 때 했죠? 이해했니? 잘 몰라서도 지금 이해하면 돼. 그럼 잘 봐. 티셔츠 몇 개? 바지 몇 개? 총 몇 개? 9개. 오케이. 됐나? 그래가지고 총 9개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 자, 그 다음 요거는 옆에다 쓸게요. 요 말 좀 적어. 변수가 2개인 연산은 표를 그리면 편하다. 변수가 2개인 연산은 표를 그리면 편하다. 자, 뭔 소린지는 앞으로 이해하시고요. 이런 거 본 적 있니? 1학기 때 봤죠? 얘를 뭐라고 불러? A가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해. 질문 A, B, C랑 X는 똑같은 성격을 가져? 좀 달라. 다릅니다. A, B, C는 정해져 있는 어떤 숫자고요. X는 막 변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우리는 A, B, C를 이렇게 불러. A, B, C랑 X, Y, X랑 둘 다 미지수인 거 맞지? 모르는 숫자. 근데 미지수는 성격이 보통 3개인데 2개만 배울게요. A, B, C는 미지수긴 미지수인데 바뀔 수 있는 애야, 정해진 애야. 그런 애를 뭐라 그러게? 그런 애를 상수라고 하고요. X는 변할 수 있지. 그래서 뭐? 얘는 변수라고 불러. 됐나? 콜? 아니야, 이거는 수학적 용어니까 받아들이면 돼. 상수.
뭐야 이게 아니라 그냥 미지수를 대하는 용어가 저렇구나. 이런 거 익숙치 않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맨날 보다 보면 익숙해지지. 쌤도 아직 너네 이름 다 몰라. 근데 보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언젠가 다 외워지겠죠? 마찬가지다. 상수, 병수, 병수가 아니고 변수 뭐 외우라는 게 아니야.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변수가 두 개인이라고 썼잖아. 근데 내가 변수가 뭔 소린지 모르면 돼, 안 돼? 안 되니까는 설명해 주는 거잖아. 변수는 그냥 그런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여기는 ABC라는 놈도 미지수고 X도 미지수인데 미지수 중에 좀 편하게 말하면 주인공인 미지수 있죠? 이거 얘가 X가 주인공이잖아. 이거 2차 방정식 앞에 뭐라고 써있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써있죠. X에 대한 주인공이 얘란 소리지. 그게 변수란 소리야. 어떤 미지수가 있는 식에서 주인공으로 딱 택할 그 놈을 변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나? 됐죠? 자, 근데 지금 이 식은 잘 봐. X가 주인공이야, Y가 주인공이야, 둘 다야. 둘 다 주인공이야. 얘도 막 변하고요, 0, 1, 2. 얘도 막 변하는 거야, 0, 1, 2. 됐니?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뭐라고 표현했어? 변수가 몇 개? 두 개라고 한 거야. 우리는 그 두 개를 뭐 할 거니? 이 두 개를 뭐 할 거야? 합쳐, 좋아요. 더 할 거야. 알겠니?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연산. 알겠나? 연산 알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뭐라고 불러? 무슨 연산? 사칙 연산. 네 가지 규칙의 연산. 됐나? 이해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걸 뭐라 그래? 연산. 됐니? 그래가지고 내가 두 개를 더할 땐 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좀 일반화 시킨 거야. 뭐라고 했어? 변수가 두 개인 연산은 X, Y 두 개를 더한다는 뜻이야 지금. 그리고 연산은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더하고 나서 제곱하고 이런 것도 돼. 제곱도 되고 세제곱도 되고 그런 게 다 연산이야.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 뭐를 그려라? 표를 그려라. 왜인지는 표 그리고 설명할게요. 자, 표 그립니다. X에 뭐뭐 들어가? 0, 1, 2. Y에 뭐뭐 들어가? 0, 1, 2. 그들을 뭐 한다고요? 더 한다고요. 더하면 0, 1, 2, 1, 2, 3, 2, 3, 4. 됐나? 9개. 됐죠? 제일 작은 거 누구? 0. 그래가지고 B는 0. 그 다음에 1, 2, 3, 4. 9개인데 답은 몇 개야? 왜? 집합 안에는 누가 못 들어가니까 똑같은 놈을 여러 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1이 두 개지만 하나만 쓴 거고요. 2가 세 개지만 하나만 쓴 거지. 됐나? 다시. 집합에 쓸 때 중요한 게 뭘까? 똑같은 거 또 쓰면 돼, 안 돼? 이거 있는 걸 빼먹으면 돼, 안 돼? 이게 제일 위험하죠? 그냥 내가 여기에 하나하나 대입했다 치자. 만약에 빼먹으면 어떻게 돼? 틀리는 거야. 알겠니? 이해되죠?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연산 되게 쉬운 거지만 마지막 시간이죠. 얼른 하고 갑시다. 조건제시법 하나가 끝났는데 B 구했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두 개인 연산은 표를 그리는 게 좋다. 뭐 이런 말 했었고. 자, C 봤더니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쪽에 있는 X, Y를 서로 뭐 하고 있어? 곱하고 있죠, 그쵸? X, Y 곱하고 있고 여기 바가 돼 있고 X 똑같이 A, Y 똑같이 A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뭐 사실 이렇게 합시다. C라는 원소의 형태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X, Y들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X, Y가 계속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의 집합일 거야. 근데 여기는 X, Y에 들어가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돼? 뒤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근데 저 조건이 보면 어떻게 돼 있어? X랑 Y가 둘 다 A에 들어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럼 뭐야? A에 들어있는 두 녀석을 가지고 뭐 하래?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변수가 두 개인 연산. 됐나? 그냥 뭐 대입하면 되지만 대입하다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뭘 그린다? 표를 그린다. 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괜히 생각하지 말고 표 그리세요. 실수하지 말고. 왜 내가 이걸 표를 강조하느냐? 너네 말고 너네보다도 더 잘하는 애들도 까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빼먹고 안 틀리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라는 뜻이야. 뭐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 그렇죠?
아까 한 것처럼 A는 똑같기 때문에 012, 012. 물론 여기 쓰는 거 실수하면 끝이야. 그거는 너네가 신중하게 하시면 되죠. 이 곱하기 0인데 그냥 1 매기 쓰면 안 된다고. 천천히 0, 0, 0, 0, 1, 2, 0, 2, 4 하면 되겠죠? 자, C라는 집합은 가장 작은 게 누구? 0. 그 다음은 1, 그리고 2, 4 써주면 되겠지. 끝나? 조건 제시법 했고요. 뒤로. 연습 문제 안 한 거 숙제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로 봅시다. 자, 부분집합이라는 말 나오는데 되게 중요해요. 필기 하나 하겠습니다. A의 부분집합. 자, 요 말뜻 오늘 똑바로 기억하고 가시죠. A의 부분집합. 거기 뜻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친구야 적어. 적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해달라고 했잖아 이제. 잠깐만. 자, 다시 봅시다. A의 부분집합. A의 원소로 만든 집합 이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물론 나중에 부분집합이라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 거기 개념원리에 써있는 내용도 뭐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자. 자, 보자. A의 부분집합이 뭐라고? A의 원소로 만든 집합. 이해 못하면 바보죠, 그쵸?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자, A가 뭐 많이 예를 드니까 1, 2, 3, 4라고 또 할게요. 자, 문제에서 내가 뭘 만들 거냐면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근데 A의 부분집합은 뭐래? A의 뭐로 만든 집합? 원소로 만든 집합. 자, 그럼 A의 원소 중 누구 좀 골라 좀 봅시다. 1, 3 고를게요. 자, 그럼 내가 1, 3을 골라서 여기다가 1, 3이라고 쓰고 이거를 B라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B라는 집합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걔는 A의 부분집합이야 아니야? 맞죠? 왜? A 안에 있는 1, 3으로 만든 거잖아. 그럼 부분집합 콜. 됐지? 자, 딴 거 골라봅시다. 3, 4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3, 4라는 거를 가지고 만들었어. 자, C라는 집합은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A의 맞죠? 여기서 하나 더. 부분집합은 야, 부분집합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의 부분집합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봐야 되지. 왜? 야, 여기서 꺼내온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야, 이거는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얘는 여자친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누구의 여자친구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부분집합은 누구의? 라는 말이 붙어야 맞죠. 됐고요. 갖고 오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오고 싶어서 1, 2, 3, 4를 다 가져와 봤어요. (1, 2, 3, 4) 부분집합이야 아니야? A에. 아니에요. 왜 아닌데? 부분은 아니잖아요. 너의 부분 중에 전태는? 대가리만 빼고 봐봐. 일단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뭔가를 공부할 때는 우리는 뭘로 푸는 거야? 1번 느낌, 2번 정의. 뭐죠? 1번 느낌? 풀어도 돼. 대학을 못 갈 뿐이야. 뭘로 풀어야 돼? 그렇죠. 수학에서 내린 정의. 예를 들어 야, 수학에서 이렇게 하는 걸 더하기라고 정했어. 1과 5를 더하면 얼마죠? 정한 방식이야. 왜 6이 되는데? 너 1 더하기 5가 왜 6인지 말할 수 있냐? 솔직히 없잖아, 그쵸? 그냥 정한 걸 따르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 멋대로 1 더하기 5는
1을 제곱하고 5를 제곱한 다음에 걔네를 이렇게 합할래 라고 내 멋대로 정했어. 그런 느낌이 와. 돼, 안 돼? 안 돼, 해도 되지만 답이 틀리는 것 뿐이야.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어떤 이 문제를 풀 때 또는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거보다는 문제에서 어떤 룰을, 즉 수학에서 어떤 그 룰을 만들어 줬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 룰을 갖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생각은 이제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라고 할 때 그때 하는 거고, 이런 거에선 이제 이게 룰에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를 생각하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분집합은 개의 원소로 만든 애를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맞지? 그럼 잘 봐. D를 봤더니 누가 들어있냐? 1, 2, 3, 4가 들어있어. 그치? 그럼 1, 2, 3, 4가 지금 여기 있니? 맞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를 부분집합이라고 불러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 느낌은 좀 세하잖아. 근데 부분집합이라 그러면 왠지 일부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국어에서는. 근데 얘는 일부가 아니라 다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 정의가 이런데. 그치? 그러니까 얘도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맞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거 1번. 나의 부분집합은 나도 되니? 나도 된다고. 내 팔도 부분집합이고 내 대가리도 부분집합이지만 나 전체도 된다라는 거 알고 있자.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요거. 자, 어떤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다 가져왔지만 어떤 사람은 무소유를 주장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어. 나는 갖고 싶은 게 없다. A의 원소들로 만들어봐 라고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어. 이런 집합을 뭐라 그랬지? 공집합이라고 했고요. 자, 중요한 거 이거. A의 부분집합 이게 아니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느낌 봐야 돼.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왜? 원소들로 만든 집합이랬는데 여기 있는 놈을 안 가져왔어. 그치? 그러면 일단 정해준 방식대로 하면은 아닌 것 같거든, 그치? 됐나? 근데 문제에서 얘를 특별하게 정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첫 번째 박스에 4번에 1번 봐봐.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다? 이렇게 정해줬어. 밑에는 뭐라고 돼 있니?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뭐다? 그게 이거잖아. 지도 부분집합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이 안에 있는 놈으로 만든 애들은 전부 부분집합이라는 거 이상한 거 없죠? 근데 자기 자신도 이렇게 와도 된다, 안 된다? 되고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온 놈도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건 좀 납득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정해준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좀 세야지만 요거 너네가 생각해주면 되겠지?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것도 되는구나. 좀 특이하잖아, 그쵸? 그럼 마지막 1, 5라고 돼 있는 요 집합,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5는 여기 없어. 없는 놈을 갖고 왔어. 이런 놈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놈 안 된다. 알겠니? 이해되죠? 그래서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수 있지. 자, 앞에서 원소냐 아니냐를 물어보기 위해 이런 기호를 만들었죠? 맞니? 그래서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 위해 이런 기호를 만듭니다. 요런 기호. 여기 있는 집합이 여기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 라는 기호야. 원소 기호랑 비슷하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 얘를 좀 들어봅시다. 요거 가지고 그대로 할게. 자,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맞아, 틀려? 맞죠? 이거 부분집합이죠? 얘는 이 안에 있는 걸로 만든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맞네? 1, 3. D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자기 자신 맞죠, 그쵸?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맞아, 틀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잖아. D가 A잖아. 그쵸? 공집합도 A의 부분집합입니까? 맞지? 그 다음에 E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이거 원소 때처럼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헐. 됐니? 자, 이 부분집합이라는 뜻.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자,
7번 눈으로 봅니다. 자, A13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옆에다 B 한번 써보자. B, 6의 양의 합수라는 조건 나와 있네. 그럼 누구 있니? 1, 2, 3, 6. 여기서 생각을 하자. 아,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놈은 뭘로 바꾸라는 소리야? 나열법으로 바꾸라는 소리야. 그쵸? 자, 그럼 한 놈은 1, 3이고 한 놈은 1, 2, 3, 6이야. 포함관계 있니? 자, 포함이라는 거는 부분집합은 포함된다라고 그래. 자, 무슨 소리냐면 B는 A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B는 A에 포함된다라고도 얘기해. 무슨 의미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말 기억하니? 아, 이해 안 됐나? 마이가 앞으로 좀만 넘기자. 이해가 안 간다.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 10페이지 아래쪽 봅시다.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돼 있고 박스에 몇 개 들어있니? 3개. 첫 번째 누구? 원소 나열법. 두 번째 누구? 조건제시법. 2개 배운 거죠, 그쵸? 다 나열하는 방법과 조건을 써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누가 있다? 벤 다이어그램. 자, 다이어그램 그림이란 뜻이고요. 벤 사람 이름이다. 자, 어떤 사람이 정리한 거야. 아, 집합을 우리는 이렇게 괄호로 표현하는데 어떤 그림 안에 들어있는 걸로 표현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어떤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집합을 1, 2, 3, 4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지. 이런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할 거야. 문제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 근데 요걸 봐봐. C가 지금 뭐야? 그럼 C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게 C거든. 맞지? 그럼 이 그림에서 C가 A에 어디 있어? 안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부분집합은 요 안에 있는 걸로 만든 게 부분집합이라며? 맞죠? 그래서 부분집합은 그 A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C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과 A에 있는 원소들로 만든 게 C다라는 말이 같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C는 A에 포함된다라고 해도 된다. 오케이? 그러면 저 D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D? 똑같아. 근데 D는 A랑 같죠? 그래가지고 저런 경우는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게 A이기도 하고 D이기도 한 거야. 둘이 똑같은 거. 이거는 나올 때 나중에 표현 좀 할게요. 됐나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뜻. 다시 돌아가자. 그 얘기했고요. 다시 19페이지로 와보자. 자, 1번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부분집합이라는 말 대신에. 자, 2번 보자. 누가 누구에 들어가니? 자, 일단 원소의 개수를 보니 B가 적죠. 근데 B에 A, C, E가 지금 A에 다 있나? 그러면 B는 A에 포함된다. 그건 부분집합이다. 더 얘기할 수 있고요. 자, 3번 봤더니 한 놈은 2, 3, 4고 한 놈은 2, 4, 5죠. 둘이 서로 관계가 없네. 그럼 서로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지금 답에 보면 써 있는 거야. 하나만 쓰면 안 되고 둘 다 서로 아니라고 써야 돼요. 그럴 땐. 됐나요? 자, 밑에 8번 별표 많이. 자, 앞에서 원소 기호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부분집합 기호랑 반씩 섞여서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호를 몇 개 배웠으니까 2개 배웠으니까 하나만 내진 않겠죠. 2개를 섞어서 이렇게 낼 거고요. 엄청 쉬우니까 잘 봐. 대신에 똑같이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나오니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A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조건제시법으로 써있기 때문에 좀 원소 나열법으로 바꿉시다. 15의 양의 합수는 누가 있니? 1, 3, 5, 15 있겠죠.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자. 뭐 기역, 비읍 다 6개를 보면 원소 기호가 몇 개 있냐면 니은, 디귿, 리을 3개.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부분집합 기호니까는 원소 3개, 부분집합 3개 물어보는 거야. 원소 먼저 할게요. 니은부터. 0은 A의 원소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의미야? 이 안에 누가 있는지 물어본 거야? 이게 공집합이냐? 야, 이거 0 공집합이냐? 이거는 어떤 숫자야, 그치? 이 안에 0이라는 숫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자, 두 번째 디귿 봅시다.
5라는 놈은 A의 원소다. 이거 맞니? 맞죠? 왜? 오, 여기 있네. 그쵸? 자, 세 번째 리을 봅시다. 리을 뭐라고 했냐면 중괄호하고 3, 5라는 놈이 A의 원소다. 자, 리을 별표 좀 칠까요? 자, 일단 틀렸는데 왜 틀린지 보자. 좋아. 자, 리을이 틀린 부분이 있다. 한 군데를 고치면 리을은 맞아. D. 기호. 첫 번째, 이 기호를 뭘로?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바꾸면 되는데 됐죠? 그러면은 3, 5로 만든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이렇게 가져오면 맞지? 됐나?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어디를 지워도 되게 3하고 이 괄호를 지워도 됩니다. 알겠나? 자, 3과 5는 A의 원손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나 여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틀리는 거예요. 알겠나? 그러면 중괄호를 쓰고 싶으면 얘를 무슨 기호로 바꾸고 부분집합 기호로 바꾸고 이거를 원소 기호로 쓰고 싶으면 누굴 지우면 돼? 중괄호를 지우면 돼. 근데 이거는 어쨌든 둘이 반반 있으니까 틀린 놈이 되는 거. 됐죠? 원리를 틀렸고요. 자, 이제 부분집합 기호 갑시다. 자, 기억 먼저 가자. 기억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부분집합 중에 특이한 거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 된다 안 된다? 되고요. 자기 자신도 된다 그랬죠. 이거 기억 같고요. 두 번째로 미음 봅시다. 자, 미음에서 뭐라 그랬어? 5랑 20 갖고 만든 놈이 A의 부분집합이냐? 자, 5랑 20 여기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있나? 누가 없어? 20은 딴 데서 갖고 왔죠? 이건 탈락이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비읍 누가 돼 있니? 1, 3, 5, 15니까는 지금 A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지. 저기 있는 거 다 갖고 와도 돼, 안 돼? 되죠. 그러므로 비읍은 참이다. 3개 틀리고 3개 맞는 게 8번. 자, 밑에 있는 9번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푸시면 돼요. 자, 이거 지금 한 걸 가지고 한 장 뒤로 넘겨 9번까지 갈게. 9번도 똑같으니까 별표 쳐라. 지금 푼 문제랑 9번 똑같은 겁니다. 자, 9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자, 집합 안에 특이한 모양이 있죠. 일단 공집합도 있고요. 괄호도 있어. 괄호도 있어. 그지 같은 거야. 일단 보자. A라는 집합의 특징. 집합 안에 누구도 있어. 집합 안에 누구도 있어. 집합도 있어. 됐니? 다시. 집합 안에는 숫자, 문자, 그림 아무거나 막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원소 몇 개인지 좀 세보자. 1개, 2개, 3개 맞니? 이거 하나야. 셋, 넷. 중요한 거 이거 1개, 2개. 1개 알겠니? 알겠나? 요거 1개다. 이 집합 1개. 알겠죠? 원소의 개수 1, 2, 3, 4, 5. 됐니? 졸라 헷갈린다. 기억부터 천천히 갈게. 자, 기억. 이렇게 돼 있네요. 괄호 1은 A의 원소다. 자, 괄호 1 요 안에 있니 없니? 있어 없어? 없어. 이거 1이냐? 이건 괄호 1, 3이다. 알겠니? 괄호 1 있어 없어? 이해되니? 자, 탈락. 질문! 기억을 맞게 하기 위해서 어딜 바꾸면 돼? 첫 번째, 1 있네요. 중괄호 어떻게 하면 맞아? 없애면 맞아. 두 번째, 중괄호 1이 아니고 중괄호 뭐가 있어? 1, 3이 있죠. 그러면 여기 1 옆에 누구 써주면 돼? 그러면 맞아. 알겠나? 하나 꼼꼼히 봅시다. 자, 그 다음 2요. 2는 A의 원소다. 자, 2, 요 안에 있냐요? 없죠. 누가 있어? 2가 아니라 바로 2가 있죠. 그럼 이거는 맞아 틀려? 틀린 거. 됐나요? 이거 틀렸고요. 디귿도 가자. 자, 디귿 뭐라고 돼 있냐면 중괄호 공집합 그게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거 중요한데 A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으로 부분집합 만들었다라는 뜻이야. A 안에 이런 그림 있나?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됐나? 이걸로 만든 부분집합 이거 맞니? 질문.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건 무조건 맞죠. 내가 뭘 말하고 싶게? 얘랑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아니, 다른 거야. 여기 있는 원소로 써 있는 이상한 그림을 빨간색으로 한다면 얘는 빨간색이고요. 얘는 빨간색이 아니야? 아니. 얘는 공집합이랑 똑같이 생긴 저 그림이고요. 얘는 실제로 공집합인 거지. 헷갈리겠죠, 그쵸? 신경 많이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리을 뭐라 그랬냐? 괄호 1, 3은 A의 원소다. 맞니? 괄호 1, 3 있냐? 네. 여기 있잖아. 원소. 됐니? 자, 리을 참이고요. 마지막 미음. 자, 미음 뭐라 그랬냐면 괄호 2, 3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이 안에 2, 3이 있어야 되죠. 2, 3. 2, 3을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야 돼. 이 안에 원소로 2, 3 있냐? 없죠. 뭐가 있어? 중괄호 2와 중괄호 3이 있죠. 그러면 이건 마저 틀려? 틀린 거. 자, 이거 맞게 하려면 요 안에 여기도 이게 중괄호 치고 여기도 중괄호 치면 맞겠지? 네. 됐나? 어쨌든 답은 리을만 참이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3번? 3번 맞네요. 미안. 3번이라고. 3번이랑 4번. 미안해. 누구도 맞. 소리.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10번 옆에 넣겠어. 생각해보기. 10번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 같이 풀 거고요. 너네가 생각 직접 해봐, 집에 가면.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자, 일단 10번 문제에 옳은 것은에 밑줄 좀 치자. 옳은 것은. 앞으로 너네는 참 많은 옳은 것은이라는 애를 볼 텐데요.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의 특징은 5개가 전부 다 틀려 보이게, 전부 다 맞아 보이게. 전부 다 맞아 보이죠. 옳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5놈 전부 다 자기는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야 돼. 내가 맞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야 돼. 딱 봤을 때 이거 틀렸네 라는 거 있어 없어? 물론 너네가 공부를 할수록 잘 보여요. 근데 잘 안 보이지. 그러므로 너네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 너는 틀렸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맞죠? 왜? 이 중에 틀린 게 적어도 몇 개는 있으니까. 아니 뭐 4개야. 그러네요. 옳은 걸 고르랬으니까 틀린 게 4개 정도는 있겠지, 그치? 그럼 너네 다 틀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되는 거야. 보고 대충 보고 맞는 거 같아. 이거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럼 기억 1번부터 보자. 자, 1번에서 뭐라고 했니? A라는 놈의 원소의 개수보다 누가? B라는 놈의 원소의 개수가 많거나 같으면 이라고 됐죠. 그럼 면에서 끊어야 돼. 면 좋아하나? 그 다음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죠. 1번 맞아 틀려? 틀리죠. 선생님, 부분집합은 어디 갔어? 원소의 개수가 똑같거나 좀 작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원소의 개수가 작다고 부분집합인가? 그건 아니지. 어떤 부분집합이 1이고 어떤 애는 2, 3, 4면 이거 부분집합 돼? 안 돼? 걔네가 서로 비슷한 게 있나 없나라는 말이 없지.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걔가 부분집합일지는 모르는 거지. 하나 더. 원소의 개수가 똑같대. 그 둘은 같은 집합이냐? A랑 B랑 둘 다 원소가 4개씩 있어. 그럼 A, B는 같다. 맞아 틀려? 틀리죠. 왜?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고 그게 같은 집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나 더. 같을 수도 있어 없어? 근데 틀릴 수도 있죠. 그럼 틀린 거야. 알겠니? 항상 맞아야 맞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무조건 B의 원소가 많다라고 했죠.
요거 맞니? 다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누구의 원소가 더 많대? B가 많대. 요거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왜 틀리죠? 그치, 같을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일 수도 있네, 부분집합은. 됐니?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걸 반례라고 불러, 반례. 틀린 걸 증명하는 예. 알겠죠? 1번이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려면은 증명을 하던지, 야,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강의실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저녁 먹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벌떡 일어나는데? 저 안 먹고 왔는데요 라고 벌떡 일어나는데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 반례. 알겠니? 지금 1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무조건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놈을 써주면 돼요. 그게 반례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A랑 B랑 똑같은 경우가 있죠? 그게 반례가 되는 거. 지금 둘 다 틀렸고요. 범인 셋 중에 하나다. 3번 똑같죠? B가 원소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서로 부분집합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헷갈리라고 놓은 거겠죠. 3번도. 자, 4번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는 B가 많거나 같다. 요거 맞니? 이거 맞네. 2번을 보완한 게 4번이네요. 그쵸? 4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 4번에서 끝내지 말자 제발. 5번 왜 틀린지 보자. 5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 아까 한 얘기네요. 원소의 개수 똑같다. 그 둘이 똑같나? 아니요. 아니죠. 아니, 정확히 아닌 거야.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닌 거가 되는 거지. 그치? 나는 5번 틀렸고요. 그럼 4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그래도 좀 더 합시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세겠습니다. 17페이지. 일단 16페이지 잠깐 보자. 거기 요런 표현 있죠? 16페이지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했어. 그럼 요 안에 있는 걸로 B의 안에 있는 걸로 만든 게 A라는 소리야, 그치? 맞나? 근데 and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잘 봐. B의 안에 들어있는 게 A야 지금, 그치? 근데 A의 안에 들어있는 게 B래. 좀 모순된 얘기 아닌가? 근데 이게 되려면 둘이 어때야 되게? 다 똑같아야만 되죠. A랑 B가 만약에 이 말과 A랑 B랑 같다라는 말은 어떤 말? 같은 말이야. 둘이 같아야만 얘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얘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그런 거야. 알겠나? 요거는 이제 잘 봐. A랑 B랑 같습니다라는 요 표현과 서로 부분집합입니다라는 표현 중에 누가 더 어려워 보여? 당연히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쉽잖아. 그치? 요 표현은 살짝 알아만 두고요. 서로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은 없는 것 같지, 그치? 근데 어떨 때 돼? 둘이 같을 땐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에 진부분집합이라는 말 있지? 진부분집합의 진은 무슨 뜻이게? 진짜 가짜 할 때 그 진이다, 알겠나? 자, 그래가지고 부분집합들 중에 이상한 놈 하나 있어요. 부분집합은 왠지 나보다 작은 애들 같잖아. 근데 어떤 새끼는 나랑 똑같은 애는 나랑 똑같이 크지. 그래서 걔 빼고 나머지를 진부분집합이야. 잘 봐. 1, 3, 5, 15는 A랑 똑같은 애죠. 얘는 얘 부분집합이다 그럼 맞지? 진부분집합은 아니야. 알겠나? 진부분집합 찾아라 그러면 자기 자신 빼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 아래쪽에 보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돼 있고 뭐라고 써 있어? 2의 몇 승? 뭐라고 써 있냐? 2의 몇 승? n승. 자, n에다 요거 하나 쓸게요. 원소의 개수. n이 뭐라고? 원소의 개수. 자, 왜 이게 n승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은 2의 n승에서 몇 개를 빼? 그 한 개가 누구야? 그 밑줄 주고 꼭 써라. 자기 자신. 한 개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 봅니다. 11페이지. 그거 한번 써보고 개수 같은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11페이지에 21페이지에 11번. 자, A가 1, 3, 5지. 1, 2, 3이죠. 자, 얘의 뭘 구하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을 다 구해라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뭐가 중요해? 빼먹지 않게 구하는 게 중요하죠? 자, 부분집합은 가장 작은 놈이 누구야? 아니,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게 누구야? 그러지 마. 제발. 부분집합 중에 제일 조그만 새끼가 누구야? 총집합. 알겠나?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부분집합 중에 제일 원소가 작은 게 누구라고? 적은 게? 그거 빼먹으면 큰일 나. 빵 개짜리 있는 거야. 자, 빵 개짜리 있고요. 그 다음은 몇 개짜리? 한 개짜리니까 1 들어간 거, 2 들어간 거, 3 들어간 거. 자, 2개짜리 남았죠? 이렇게 하면 1, 2, 1, 3, 2, 3. 됐나? 그래가지고 1, 2, 1, 3, 2, 3. 자, 그 다음 3개짜리는 누구셔? 1, 2, 3. 말고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총 몇 개? 1, 2, 3, 4, 5, 6, 7, 8. 됐니? 몇 개라고? 8개. 자,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라 그랬어? 2의 원소의 개수. 됐니? 그래서 2의 원소의 개수 몇 개? 그래서 2의 3승 된 겁니다. 알겠죠? 왜 3승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 내일 있죠? 내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8개 된 거고요. 진부분집합 구해라. 그럼 여기서 누구만 빼주면 돼? 이거. 됐나? 자기 자신이랑 같죠? 그래가지고 답은 몇 개? 7개. 그 밑에 12번은 안 배웠으니까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13, 14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 동그라미 하나 쳐줄게요. 21페이지에 12번 해라. 밑에 확인 체크해. 그리고 그 뒷장 다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스텝 1에 8번 하시고 9번 하시고 10번 하시고 12번 하시고 13번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준 거에서 앞부분 그 A라고 되어 있는 놈은 배운 데까지 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47번까지 하면 되겠네. 나머지 조금 남은 거는 내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됐지. 고생들 했고, 오늘 집에 가서 한 거 조금 복습하고, 그다음 내일 시간 되면 잘 오도록 합시다. 끝.